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두리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이제 늦은 오후 시간인데 햇볕은 따사롭습니다. 따사롭고 하늘은 청명하니 완전 가을 날씨네. 완전 가을 날씨. 저도 동네 한 바퀴 한번 돌다 쭉 한번 살펴보니까 주가를 살펴본 게 아니라 동네 주위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완전 가을의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가을. 이제 낙엽도 이제 지는 것 같고, 하늘은 청명하고, 바람은 선선하고, 너무나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보니까 투자의 전설, 레이 달리오. 이 레이 달리오, 이분도 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그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서시에이츠인가 하여튼 어서시에이츠 그 회장이에요. 회장인데 세계 최대 뭐 헤지펀드 회사죠. 그래도 나름대로 뭐 투자의 전설로 불린다고 하는데 그 레이 달리오가 그래요. 레이 달리오가 미국 주식 더 떨어진다. 미국 주식 더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가 확실해졌다. 그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전망을 했고, 미국의 금융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CSB, 이 CSB 마켓 워치하고 인터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경제 지표가 그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어. 그래서 주가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뭔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경기는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 경착륙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연착륙도 한다는 거고, 응? 하여튼 경착륙 한다는 거겠지. 결론은 연착륙은 불가하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요. 이분도. 모든 거시 경제 지표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있죠. 성장률은 이미 제로라, 제로. 이미 0%에 수렴을 하고 있답니다. 수렴을 하고 있어서 23년하고 24년에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다 합니다. 23년, 내년이네요. 내년하고 내후년도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 지난 6월에도 비슷한 그 경고를 했고 미국의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예상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지금보다는 상당하게 떨어질 것 같다. 상당히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약간 주관적인 그런 뉘앙스도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 요즘 뭐 많이 떨어지죠. 오늘 새벽에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우도 1.6%, S&P도 1.72, 나스닥 1.8. 깜짝깜짝 놀랍니다. 떨어질 때마다. 요즘 거의 바닥을 기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 다우가 3만 선이 붕괴됐어. 3만 선이. 이 다우가 3만 선 붕괴는 시장에서 침체 신호로 보는 겁니다. 침체. 이 침체 신호로 본다. 그 정도로 뭐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상당히 안 좋죠. 여러분들 많이 좀 기운 빠지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일본을 얘기하고 일본은 지금 24년여 만에 이제 엔화를 사들이는 그 엔화 외환 개입이야. 이 외환 개입을 인해 가지고 엔저에 제동을 걸었죠. 엔저에 제동을 걸었는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 엔화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해소되지가 않았어요. 해소되지가 않았다. 그 니케이에서도 그래요. 지금 일본의 그 단기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 0.1%, 2년물은 마이너스 0.07%입니다. 그래서 주요국 가운데 아주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나라가 일본이야. 솔직히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의 정책금리는 3에서 3.25%고 2년물 국채금리는 4.11%로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20일 그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한때 달러당 145.9엔까지 치솟았어요. 145.9엔. 이렇게 막
치솟았던 그 환율이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가 그 달러를 팔아가지고 그 엔화를 사들이는 그 외환 기획을 합니다. 하면서 한 140엔대까지도 하락하더라. 140엔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튿날 그 런던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43엔대까지 다시 올랐고, 그 개입이 약발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JP모건에서도 그럽니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의 개입에서 얻은 교훈은 시장의 초기 반응이 가장 커지기 쉽다는 것이다. 초기 반응이 가장 커지기 쉽다. 이번에도 결국 헛된 개입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관측했다고 니케이는 언급을 하네요. JP모건에서. 일본이 엔저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실탄 보유량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그 외화 준비 등의 상황 통계를 보면은 8월 말 기준 일본의 외화 준비고는 약 1조 2,921억 달러랍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1조 368억 달러는 증권이야, 증권. 그래서 일본 정부가 완전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미국 재무부가 공개하는 그 각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하고 미국 국채가 이제 외화 보유 대상으로 적절한 자산이라는 그 일본 정부의 인식 등에 비춰보면은 증권 형태의 외화 준비고 대부분은 미국 국채라는 게 금융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일 관계 특수성 등에 딱 비춰보면은 일본 정부가 미국 국채를 활용해서 외환 개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엔 일본 당국이 외환 개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 자금은 국제결제은행이나 타국의 중앙은행 등에 예치한 1361억 달러에 그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와타나베 히로시 전 일본 재무성 장관이, 재관이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장관이 아니고 재무관이네요, 보니까. 24일 보도된 그 도쿄신문 인터뷰에 보면 일본이 달러를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량미에는 한계가 있다. 꼬집은 겁니다. 미국 재무부 공무 담당자도 그 외환 기업에 관한 그 교도통신 등의 질의에 우리는 일본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 그 반응하는 등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기업을 용인을 했어요. 하지만 주요국에 동참 없는 일본의 나홀로 그 엔화 매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재무상도 일본의 그 단독 개입인지 그 미국 등과 합의해서 함께 한 협조 개입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일본 주요 신문은 단독 개입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고, 실제로 그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이 자국 언론에다 외환 개입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협조 개입이 아님을 시사를 합니다. 앞서서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는 22일에 달러를 팔아가지고 엔화를 사는 그 외환 개입을 했는데, 이런 방식의 개입은 1998년 6월 17일 이어서 약 24년 3개월 만이네요. 그래서 2011년 11월 4일에 엔화 강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때는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샀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고,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또 슬픔을 간직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도 막 7만 전자일 때만 해도 좀 오르면은 빨리 팔으라고 했어요. 팔고 나가라. 특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 귀여운 분들은 빨리 팔고 나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제 영상에도 보니 있을 겁니다. 주가 오를 때 팔아라. 차라리 그때 손실이 좀 그나마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차원에서 내가 빨리 팔고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안 팔고 이제 버티다가 이제 더 떨어지니까 더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장기 투자 아닌 분들이야 뭐 그냥 그러려 하는데,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때 좀 빨리 다 나왔으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더 빠지니까 더 괴로운 거겠죠.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존버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다다른 거죠. 존버라는 의미가 뭐냐? 어쩌면 이게 뭐 속된 말로 존나게 버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존엄하게 버티라, 존엄하게 버티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4만 전자까지 내려왔는데 우선주가 이제 팔고 나가기가 참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만 5천 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만 5천 원 선이 어느 정도 지지선이고 바닥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하여튼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면서 올라가고 횡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좀 횡보하는 기간이 기니까
장기 투자자 하는 분들은 너무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빠른 결정을 하세요.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단기 투자자, 뭐 스윙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한 그런 제가 이렇게 뭔가 신경 쓰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제가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불평불만 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텨서 버티고 안 되는 분들은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연말까지 힘들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비실비실 될 것 같아요. 비실비실. 그래서 이제 뭐 싸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때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주워 담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개미 숫자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